들으신 거. 이렇게 있구나. 잠시 후에 영화 내 이름은 기자간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울었네요 저는. 그리고 이 영화 시간이 한 30분 남짓밖에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짧게 느껴지고요. 어떻게 이렇게 지루할 틈이 없이 저렇게 몰입해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정지영 감독이 존경합니다만은 이렇게 참 내용을 잘 만들어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또 직접 뵙게 되는데 오히려 제가 좀 설렙니다. 네. 영화 잘들 보셨습니까? 네. 아까 잠깐 얘기 드렸는데 이 영화가 이제 그 끝부분에 이제 갈수록 이제 여러분도 놀라셨겠지만 이게 스포성 있는 그런 이제 질문이나 그런 내용을 조금만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네. 자, 지금부터 영화 내 이름은 기자간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내 이름은 기자간담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대신 전해드립니다. 영화 내 이름은 촌스러운 이름을 지우고 싶은 18살 아들 영옥이와 까맣게 잊힌 1949년 제주의 아픈 기억을 되찾으려는 어머니 정순의 궤적을 쫓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다룰 때 영화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피해자와 생존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과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아침에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저도 한번 오랜만에 열어봤습니다. 근데 많은 이야기들이 갈려져 있고 다른 이야기도 있고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영화를 봄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계기와 또 동시에 피해자들 그리고 정순의 이 개인적인 삶과 우리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통하며 영화적 시점을 통해서 잘 만들어내 주신 정지영 감독님께 개인적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자, 이제 영화 내 이름 정지영 감독, 염혜란, 신우빈, 최준우, 박지빈 배우님과 함께 여러분 기자간담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네. 자, 네, 감독님이 맨 끝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사진 찍는 시간은 끝부분에 다시 또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하셨죠?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착석 순서 다 마련되셨고요. 이제 순서대로 오늘 처음 영화를 선보인 이제 소감과 우리 정지영 감독님 얘기부터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 인사도 나눌 겸 오늘 영화를 이제 첫 소개를 해주셨는데 선보였어요. 감독님, 네 소감과 느낌 좀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궁금한데요. 저는 벨리우드에서는 한국 교포들과 독일인들 그리고 외국 영화 관계자들의 반응은 잘 봤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한국 기자 여러분께 선보인 건데 저는 진짜 궁금해요. 어떻게 하는지. 가슴이 둥글거립니다. 오시기 전에 저도 감독님 실제로 뵙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인데 제가 더 두근두근 됐습니다. 영화를 보고 저도 이제 많은 영화를 이제 보고 소개도 하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오늘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래요? 예. 그 옆에서 자꾸 쳐다보고 그러는데 눈물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또 영화적으로도 너무 또 역사적 사실을 잊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성공했네요. 저 김경 진짜 때문에 성공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옆에 계신 우리 주연 배우 염혜란 씨 소감과 느낌 좀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염혜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선을 보이는 자리에 이렇게 많은 관심과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신우빈 배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신우빈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게 처음 찍는 영화인데요. 이 자리도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긴장됩니다. 지금 너무 무섭고요. 근데 되게 설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분들이랑 이렇게 함께 자리를 보내고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 이름은에서 민수 역할을 맡은 배우 최준우입니다. 이렇게 제가 영화를 한창 활동을 하다가 지금 한 거의 2년 정도 안 되게 이제 복귀를 하게 된 첫 장편 영화, 상업 영화인데 그래도 너무 이렇게 좋으신 분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름 찾는 정말 깊은 역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영화를 함께 같이 보러 와주신 분들, 기자분들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 이름은에서 동태 역을 맡은 박주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먼 걸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시간 보내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4.3에 관한 관심은 옛날부터 있었는데요. 그 4.3 영화는 다른 분이 하겠지 하고 생각을 안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어차피 4.3을 다루려 하다 보면 남북문제나 이데올로기 문제를 언급해야 되고, 그러면 그건 뭐 남부군에서도 했고 남영동 1985에서도 했고, 그래서 물론 다른 소재이지만 같은 이야기를 또 조금은 언급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건 뭐 피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안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이 4.3 평화재단에서 당선된 내 이름은이라는 시나리오를 저한테 갖고 와서, 누군가가 아니고 바로 우리 공동 제작한 김수로 대표죠. 이걸 가져와서 감독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래서 읽어보고도 사실은 그때 좀 시나리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아이디어 하나는 좋구나. 바로 내 이름을 찾아가는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다. 그랬더니 감독님 그럼 그 소재를 가지고 감독님 마음대로 고쳐서 좀 영화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그 아이디어를 놓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 출발해서 한 2년 동안 열심히 고쳐서 영화를 해서, 하여튼 뭐 좋은 평가를 외국에서 받아보니까 그 김승호 대표한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선 그 4.3 이야기를 전면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4.3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모르고, 또 금기시에서 풀린 게 1998년이니까 꽤 되긴 했는데 아직도 몰라요. 네. 그래서 네. 4.3이란 도대체 뭔가 이렇게 찾아가 보자, 이런 방법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고, 또 원작도 사실은 그랬고, 그래서 그것을 현재로부터 시작해서 4.3이 막 공론화되기 시작했던 1998년도를 주무대로 하고 4.3 1949년을 거슬러가고 하면서 4.3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가 보면은,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많은 본 관객들은 4.3이 내가 알고 있던 것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또 그보다 더 굉장한 폭력일 수도 있고, 더 궁금해하고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 폭력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이 작품 때문에. 국가폭력, 어마어마한 국가폭력인데 이 폭력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지 도대체? 그래, 폭력이 일어나는 이 메커니즘 여러 가지죠. 근데 이 사회적 관계,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되게 공동체가 있을 때 평화롭게 공동체가 있는데 외부인이 들어와서 그 질서를 다시 잡으려 할 때, 그때 폭력이 시작돼요.
시작된다기보다 갈등이 시작돼요. 네. 갈등이 시작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이 폭력화, 집단 폭력화되고 그런데 그것은 비단 이 국가 폭력뿐이 아니고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구조를 그렇게 짜본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학교 폭력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영화의 마지막 이 폭력이 사실 뭐 내가 생각해도 끔찍한데 그 끔찍한 폭력을 추적해서 느닷없이 보여주는 것은 관객들한테 좀 충격적으로 다가올 것 같아서 학교 폭력으로 완화시킨다고 할까 완충지대를 만들어 본 거죠. 또 하나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영화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이 폭력의 세습화, 즉 우리 뺨 때리는 건 사실은 여러분 뭐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춘이삼춘이라는 소설이 나와요. 그 당시에 뺨 때려서 할아버지를 어린아이 보고 할아버지 뺨을 때리라고 그러죠. 네. 그런 게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제주 98년도까지 세습화된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폭력과 연결지어 보려고 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광래에 비교하자면 정순이 좀 명이 길었죠. 정순이 좀 오래 살았는데 이제 일단 그 커다란 아픔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감독님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는 질곡의 한국의 역사를 온몸으로 견뎌온 강인한 어머니 그 지점에 있어서는 조금 비슷한 점이 있었고요.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 감독님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인물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좀 닮아 있으면 좋겠다. 굉장한 고통을 갖고 있지만 잊고 살아도 괜찮고 조금 불편할 뿐이지 굳이 그러지 않아도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 그 말씀이 굉장히 좀 와닿아서 그래서 처음부터 그 아픔을 갖고 있는 느낌이 아니고 가지고는 있지만 내 생활에 전혀 불편한 게 없어. 그랬다가 진실로 다가가는 그 모습이 그 말씀 해주실 때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연기할 때도 도움이 됐습니다. 네. 저는 가장 도움을 받았던 게 이제 제주 4.3 사건을 다룬 작품들이 워낙에 많은데 네. 그 작품들을 많이 참고했고요. 그 중에서도 증언집이 저에게 좀 많은 어떤 것들을 좀 일으켜준 것 같아요. 마음에 실제로 증언하셨던 분들의 육성을 듣는 거, 실제로 그분들이 어떤 창작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그분들의 언어를 많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폭력을 그린 사람이니까 제가 네네. 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4.3의 폭력은 여전히 아직 극복을 못하고 있죠. 이름도 정하지 못한 채 극복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제주의 도민들은 그것을 앓고 있는,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현재의 98년도 저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폭력을 극복했어요. 왜? 바로 주인공이 이 우정을 다시 찾잖아요. 그리고 연대를 해요. 즉, 그것이 국가폭력이든 무엇이든 우정의 회복, 연대를 통해서 그 폭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폭력이든 그 폭력에 맞설 수 있는 것은 네. 단 한 사람의 저항이 아니고 그것을 공통적으로 극복하자는 연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연대라는 단어 자체가 이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네. 감독님께서 연대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저는 뭔가 가족이라는 키워드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친구들의 연대, 뭔가 사회 연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 엄마 아들 간의 관계 이런 것도 분명히 영옥이라는 캐릭터는 네. 그 극 중에서 민수한테 행동하는 게 점점 변해가고 맞아요. 다시 되돌아가고 맞아요. 그런 게 아마
엄마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뭐 가족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야, 신우빈이라는 이름보다 넌 그냥 영웅이야. 이 영화의 열쇠는 바로 너야. 아, 진짜 어쩜 좋아. 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우리 영웅이 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그 국가폭력에 대해서 바로 제주도에 가서 얘기하셨죠. 이 영화는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전에 시작한 영화죠. 그리고 만들기 시작한 것도 그 이전에 시작했고요. 그것이 마침 우리가 사실은 이번에도 4월 3일 날 개봉을 하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 극장과 배우업자의 사정에 따라야 되니까 안타깝게도 4월 15일 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좀 맞았다고 할까? 바로 4월은 그런 폭력, 국가폭력에 대한 생각을 좀 깊게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의 개봉 시기를 아주 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대답하세요. 선글라스를 쓰는 거는 결국 이제 과거를 직시하지 못하는 어떤 상징적인 도구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고통의 그 장소에 보리밭에 갔을 때 기꺼이 이제 마주하겠다, 직면하겠다라는 자세로 선글라스를 벗는 그 행위를 할 때 굉장히 좀 벅차오르고 고통스럽지만 정면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도구입니다. 네, 질문 고맙습니다. 저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이 조심스럽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는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이었습니다. 가장 크게는 이 이야기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아서 저는 좋았거든요. 그 얘기들이 과거의 제주 4.3 사건만 다루고 있지 않고 지금 올해로 78주기인 이 사건을 현재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 지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또 하나는 정순의 캐릭터 자체도 문학적으로 봤을 때 평평하거나 전형적인 느낌이 아니었어요. 좀 더 이 사건을 바라볼 때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한 그 인물이 굉장히 다층적이고 입체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충분히 좀 작품적으로 매력이 있는 메시지도 그렇지만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제가 깜빡했네요. 저는 이거는 제가 아까 답변이랑 좀 비슷할 수 있겠지만 이게 4.3을 다룬 영화긴 하지만 4.3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보여준다 보다도 4.3을 겪은 한 가정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4.3 영화라고 저도 들었으니까 시나리오를 그때 되게 뭔가 내가 뭔가 하면 안 될 것 같고 연기하기엔 좀 솔직히 4.3에 대해서도 잘 몰랐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게 시나리오를 읽으면 읽을수록 4.3보다도 뭔가 4.3을 겪은 한 가정, 화목했던 가정, 행복했던 모자 관계 이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접근하기 되게 어려웠었는데 시나리오를 읽으면 읽을수록 괜찮았고 뭔가 그냥 우리 엄마도 생각나고 아빠도 생각나고 이러면서 최대한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저는 처음에 이 영화의 내용이 4.3 사건을 다룬다는 그런 걸 알게 되었고 그걸 알고 내가 이 민수라는 연기를 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꾸 4.3에 관련된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좀 더 중압감이 들고 그래서 최대한 4.3 사건을 겪은 가정에 있는 영옥이를 다루는 민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좀 더 생각이 그 중압감보다는 좀 더 민수라는 캐릭터에 좀 더 생각이 가는 것 같아서 그 민수라는 캐릭터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영욱이가 좀 더 어디론가 빠져나가려고 하면 최대한 중심을 잡아줄 수 있게 무게감을 가지려고 최대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병태라는 역할은 꼭 그때에도 그리고 또 지금에도 충분히 존재하는 그 캐릭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병태라는 인물이 주인공인 영옥의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좀 감독님한테도 많이 자문을 구하고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태 역할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의 연기고 거기에서도 굉장히 이게 긴장감을 주게 할 수 있는 긴장을 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사실 어려운 건데 그 연기하실 때 단순한 그냥 평면적인 악인의 모습만이 아닌 그게 흐름에서 긴장감을 줬다가 왠지 모를 그 눈빛에서는 전혀 악인처럼 안 보이는 얼굴이에요. 근데도 이렇게 분위기나 이런 조장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거든요. 연기할 때 어떻게 모티브나 아니면 혹시 어떤 걸 뭐 참고할 만한 거 있었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참고를 했다기보다는요. 저도 되게 많이 어려웠던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이 전작에 했었던 많은 뭐 빌런 캐릭터들도 있었고 이것도 또 다른 빌런이라고는 하지만 되게 좀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컸던 또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께 많이 의지를 했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씬 하나하나, 컷 하나하나마다 이거는 어떤 감정일까요? 또는 이거는 어느 정도의 그 표현일까요?를 많이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염혜란 배우하고 저는 이 전작품 소년들에서 만났죠. 물론 그때는 작은 역할이었어요. 주인공 설병구의 와이프 역할을 했는데 그 몇 번 촬영을 같이 그러니까 날짜를 보면 며칠 안 한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반했죠. 그 연기가 우선 맛깔나고 리얼해요. 그래서 저런 연기자랑은 좀 더 큰 역할로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그 다음 작품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 때 염혜란 배우가 다음 작품도 같이 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볼 것도 없이 주인공을 염혜란으로 배우를 쓰던 주인공을 염혜란으로 놨죠. 그리고 그때부터 염혜란을 놓고 시나리오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때 쓰면서 미안한 건 염혜란 씨가 젊은데 나이 먹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그게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써놓고 보여주면은 주인공의 매력 때문에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그 연극할 때부터 한국무용 훈련으로 이제 조금씩 배우기는 했는데 지속적으로 배우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 작품을 통해서 이제 한국무용을 더 본격적으로 배운 거죠. 네. 그래. 본인이 생각하기에 파묘의 김고은 씨보다 그 비교는 예, 알겠습니다. 네. 아니네요. 화들짝.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제 여기에 광주도 나오고 베트남도 나오죠. 근데 그걸 왜 집어넣었어요? 라고 물으면은 감독은 참 난처해요. 왜냐면은 관객들이나 여러분들이나 그걸 왜 넣지? 하고 해석하고 분석하는 재미를 감독이 뺏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뺏으면서 설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난처한데 질문이 나왔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말을 언급을 하죠. 저는 그 염혜란 주인공 정순이를 통해서 한국의 역사를 훑었어요. 폭력의 역사랄까? 가장 큰 폭력이죠. 광주도 그렇고 베트남전도 그렇고
제2의 사섬은 물론이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우리들의 얼굴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했고 이 작품은 주인공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맛보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일부러 주인공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등장인물한테. 왜냐하면 그렇게 메타포를 가지고 가면은 주인공이 연기자가 그걸 의식하고 연기를 하면 안 되죠. 살아있는 생명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인공의 과거, 주인공의 삶을 그렇게 그려봤어요. 네.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창 시절 때 저는 배운 기억은 없긴 해요. 네, 저는 배운 기억이 없었고 이 시나리오를 보자마자 저도 사삼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 영상 자료들이 요즘에 많으니까 찾아보고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촬영을 하고 실제 그 정순 집이 영화에서 나오는 정순 집이 사삼을 직접 겪으신 분의 집이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저도 뭔가 더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집 장면은 가장 마지막에 찍었어요. 영화의 장면 중에서 여메란 선배님이랑 좀 케미도 좋아야 되고 좀 엄마 아들이 좀 친해야 되니까 가장 마지막 장면을 찍었는데 되게 뭔가 그래서 저도 영화에 대한 긴장도 풀렸고 연기에 대한 긴장도 풀렸지만 이상하게 그 집에서 찍으니까 뭔가 저도 모르게 더 조심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내가 사삼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더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학창시절 중학교 후반 3학년 때쯤에 역사 시간에 4.3 사건에 대해서 한번 들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솔직히 그때는 학생이어서 역사 점수가 중요하지 뭐 사실 그거에 대해 깊이 파야겠다는 생각도 일단 외우자 이런 거여가지고 솔직히 지금 와서 죄송하지만 잘 내용을 다 알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작품에 일단은 임하면서 제가 역할을 맡은 이상은 어쨌든 이 작품의 4.3 사건이 뭔지 어쨌든 배우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좀 줄을 이뤄서 이제 모든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도 여러 개 찾아보고 실제로 4.3 사건을 겪으신 분들이 다큐에서 말씀하시는 것 혹은 전에 이제 자살 관련된 영화 중에서 지슬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도 한번 봐봄으로써 여러 가지를 영화로서도 체감해보고 뭐 책이나 도서 아니면 뭐 영상으로도 이렇게 찾아보면서 공부하면서 이제 저희 이 영화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답변과 거의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이 영화를 통해서 경태가 영옥에게 주는 메시지에 좀 더 집중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영화를 촬영에 처음 시작을 함께 하면서 저도 사실은 잘 몰랐던 일을 또 역사를 알게 됐던 작품인 것 같고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또 이 경태라는 역할이 잘 왜곡되지 않게 잘 표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뒤부터 저 얘기 다 까먹었어요. 제가 질문 4가지 있다는 거죠. 처음에 이제 우선 그 경태 엄마에 관해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태의 엄마는 어떤 사람인가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자꾸 이런 경태의 엄마 캐릭터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 재미를 찾아가세요. 경태 엄마를 왜 이렇게 그린 거지? 아니 우리들의 주인공인 환자를 고쳐줬는데 알고 보니까 경태 엄마야? 그 뭐야? 이거 설명 없이 않습니다. 저는 충분히 영화를 통해서 설명했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관객이나 여러분들은 해석하는 재미를 느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영옥이 영옥이의 캐릭터는 시나리오를 쓰면서 사실은 처음에는 영옥이 캐릭터를 이렇게 그리지 않았어요. 영옥이가 민수였어요. 처음에는 민수 같은 캐릭터였어요. 공부부터 잘하고 애들의 모범생이고 이 리더였어요. 원작에서 그랬어요. 원작에서. 그런데 그런 캐릭터가 나중에 어떻게 발전할 방법이 없어요. 커다란 사건이 만나고 나서. 그래서 아니다. 그거 민수는 영옥이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그 캐릭터는 영옥이는 조금은 내성적이고 조금은 우유부단하고 착하지만 좋은 아이. 착하지만 조금 민수처럼 똑똑하지는 못한 아이. 이렇게 그려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 역할을 분담을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연. 자연은 사실은 좀 안타까워요. 제주도를 더 아름답게 그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주도를 상당히 많이 다녔는데 진짜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 아름다움 속에 아픔이 다 있단 말이죠. 그 4.3뿐이 아니고 제주의 역사가 아픔의 역사예요. 네? 그런 아름다움 속에 아픔이 이렇게 우리가 맛을 볼 때 아름다움이 초연해지자. 초연한 아름다움이랄까? 그런 것을 느끼게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상당히 많은 자연을 담고 싶었지만은 시나리오가 가지고 있는 또 성격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소화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많은 사람들,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은 그건 당연한 거죠. 현재로부터 4.3까지를 추적하다 보니까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죠. 그리고 다양한 사건도 나오고 그 사건 속의 인물들은 우리 역사의 작은 면들을 조금씩은 다 표현하고 있죠. 대답이 제대로 됐나 모르겠네요. 이 작품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봐야죠. 그렇죠? 이런 영화는. 좀 아픈 이야기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영화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이 영화의 마지막 자막에 올라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 덕으로 이 영화를 시작한 거거든요. 즉 이 얘기를 원래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이 영화는 어떤 투자자가 특정한 사람이 없어요. 그 텀블볼 통해서 10,000명의 사람들이 4억을 모아줬고 그것을 시드머니로 해서 여기저기서 앵거리도 하고 구걸도 하고 그래서 모아서 물론 지원도 받았죠. 그래서 만들어진 영화예요. 사실 이런 영화를 만들려면 요즘 시세로 볼 때 한 60억 내지 70억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연기자들도 희생해주고 스태프들도 희생해주면서 또 더군다나 저까지 희생했어요. 왜? 좀 더 잘 찍어야 되는데 날짜가 한계가 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부탁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귀하게 세상에 나오게 된 작품 잘 부탁드리고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좋은 작품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다른 분들한테 열심히 홍보해 주셔서 다른 분들도 함께 이제 이름 찾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수는 그냥 민수네요. 네, 평소에도.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죄송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시간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